안녕 여러분, 뷰드룸 유튜버 인씨입니다. 오늘 좀 누워서 찍으려고요. 뭔가 라이브 텐션으로 누워서 찍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뭘 찍어볼 거냐면 우리 여러분들이 라이브 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공통적으로 질문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들 주실 때 좀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영상을 좀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항상 많았던 질문을 몇 가지를 추려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편하게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게 가장 많았어요. 언니 붉은 흉터 어떻게 없애셨어요? 이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꾸준히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라이브 할 때마다 답변을 드리는 거는 여드름이 이게 진행이 어느 정도 조금 멈추고 잠잠해지면 붉은 흉터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연적으로 빠지는 게 한 80% 이상은 됐던 것 같아요. 근데도 막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는데도 뭔가 안 없어진다. 그런 흉터 같은 경우는 그 디스커버리 피코 레이저도 제가 받았었는데 그게 가장 효과가 좋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페인 흉터 치료를, 침 치료를 받았었잖아요. 서브 시전이랑. 그 치료 이후에 일시적으로는 이제 빨개졌었긴 했지만 2달 정도 이제 여유 있게 지난 다음에 붉은기가 빠졌었거든요. 걔네 붉은기가 빠지면서 원래 있던 붉은기도 같이 없어지는 그런 효과를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드름이 없어진 다음에 붉은 흉터 남은 걸로 이제 색소 침착 남은 걸로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턱 주변에 여드름이 큼직한 게 3개가 났는데 여기가 좀 가라앉았거든요. 가라앉았는데도 이렇게 붉게 색소 침착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페인 흉터만 아니라면은 이제 보습도 충분히 해주시고 이제 또 이제 재생이 중요하니까 잠도 푹 주무시고 하다못해 이제 낮잠이라도 주무시는 걸 꼭 추천드리고요. 근데 또 아무래도 이제 눈으로 효과가 좀 또렷하게 보이려면은 그 이제 여드름 자체가 좀 붉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여드름 진행도 좀 잠잠해지면서 남아있던 색소 침착도 같이 옅어지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되게 톤이 균일해 보인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드름이 이제 가라앉은 다음에 색소 침착이 생겼을 때 너무 특별하게 다른 거를 이제 하려고 시도하시기보다 평소에 하던 루틴들 그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드름 진행 중인 거를 먼저 잡아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이제 색소 침착도 또 안 생기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판도텐산 영양제도 먹고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하지만 여드름이 계속 나요. 막 이전보단 덜 나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났을 때는 스파 케어들 정말 열심히 해주는 편이고 뭐 LED 마스크도 계속 해주고 블루라이트 사용해서 여드름균도 죽여주는 편이고요. 그런 식으로 정말 매일매일 없애고 또 생기고 없애고 또 생기고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버티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 이제 톤도 균일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페인 흉터 관련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뭐 치료에 관해서도 질문을 많이 주시지만 제품에 관해서도 정말 많이 질문을 주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오일 제품이 있는데 이 오일을 바르면 이제 좀 페인 흉터가 개선된다는데 혹시 언니 사용해 보셨나요? 라든지 아니면 그리고 이제 흉터 연고들 사용하면은 흉터가 진짜 차오르는지 그런 것도 많이 질문을 주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연고도 발라보고 레이저도 받아보고 침치료 이제 서브 시전도 받아보고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저는 그 서브 시전 원리가 저한테 가장 잘 맞았어요. 눈으로 진짜 와 이게 살이 차오르는 게 보인다 싶었던 거는 정말 서브 시전 그 원리가 저한테 가장 효과적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앞볼은 침치료를 받고 목이랑 턱에 서브 시전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침치료도 그렇고 서브 시전도 그렇고 큰 원리는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방법이 조금 세세하게 다를 뿐이지 그 원리 자체는 같다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서브 시전 치료 방법이 제 페인 흉터에는 가장 효과가 좋았어요. 진짜 그냥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정말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봐도 왜 이렇게 많이 흉터가 차올랐냐고 할 정도로 특히 저희 친오빠는 저보고 구멍 어디 갔냐고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흉터가 진짜 많이 차올랐거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흉터 치료 받고 거의 한 4개월 돼가나? 아니 나 한 3개월 돼가나 하는데 저는 그때 치료받았던 게 뭐 꺼지거나 이런 거 없이 잘 유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뭐 앞으로 계속 쭉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200% 이상으로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또 이제 이게 3번째 세트를 받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받게 된다면 영상으로 또 기록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연고 같은 경우는 제가 노스카네겔 같은 연고를 사용해봤는데 생긴 지 얼마 안 된 색소 침착 흉터 같은 데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었어요. 조금 더 빨리 옅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제품들은 진행 중인 여드름에는 바르면 절대 안 되거든요. 무조건 흉터 부위가 아무른 부위에만 꼭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여드름
여드름이 조금 있는 부위에 사용하면 좀 여드름이 더 났어요, 저 약간 뒤집어졌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여드름 진행이 정말 어느 정도 멈추셨는데 나는 색소 침착만 남았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시면은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그 제품을 사용해서 페인 흉터가 없어진다 이런 느낌보다는 색소 침착이 조금 빨리 옅어진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재생 크림이나 뭐 효과 좋다고 유명한 그런 제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드름 흉터도 너무 깊고 이미 많이 패인 상태로 흉이 아물어져 버려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냥 거의 끄떡 없는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그 서브시전 치료 원리가 저한테 가장 효과적이었어가지고 그 방법이 가장 저한테는 효과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약 관련해서도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로아큐탄 여드름 약을 2018년에 복용을 했었고 그때 하루에 하나씩 3개월 동안 복용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끊은 지 거의 1년이 넘었나?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10월에 끊었으니까 딱 1년 정도 거의 됐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 허리에 척추전방전이증이 이제 병이 생긴 거를 알게 돼가지고 혹여나 영향을 끼칠까봐 그냥 단번에 끊는 게 가능했었는데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그렇게 단번에 끊는 게 어렵다는 거를 저도 잘 알아요. 저도 그렇게 한 번에 끊을 생각이 전혀 없었었거든요. 효과가 너무 드라마틱하고 진짜 이렇게 여드름이 안 날 수 있나? 그런 걸 항상 느껴가지고 물론 부작용을 겪었어서 그냥 언젠가는 끊어야지 이제 서서히 줄여야지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렇게 단번에 끊을 생각은 전혀 없었었단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끊었는데 거의 이제 끊고 나서 10일 만에 모낭염 알갱이들이 다시 원래대로 나기 시작하고 정확히 한 달 반 뒤에 그냥 모공이라든지 요철이라든지 블랙헤드 여드름 나는 것 똑같이 다 돌아왔어요. 아무래도 저는 뭐 복용한 양이나 개수가 그냥 이렇게 다 채우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원래 제 피부 상태로 똑같이 돌아왔거든요. 근데 이전보다 더 심하게 재발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딱 원래 제 피부 그대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더 양을 많이 복용을 하셨다든지 오랫동안 복용하신 분들은 이전보다 확실히 덜 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딱 원래 제 피부로 돌아와서 사실 좀 멘붕이 오긴 왔어요. 그리고 항상 불안했고 계속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약 또 먹어야 되나? 약 미리 사놓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 보니까 이제 뭐 지금은 판토테산 영양제라든지 징크, 뭐 노니 그리고 유산균 등등을 복용하면서 약 없이도 그나마 이렇게 좀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끊은 다음에 여드름이 다시 날까봐 무서워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물론 재발이 안 되면 너무 좋겠지만 내 피부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드름 약들이 피지선에 작용을 해가지고 그런 이제 여드름 균 자체를 이렇게 없애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약을 끊게 되면 그런 작용들도 서서히 사라지게 되고 내 몸속에 남아있는 체내 방광기도 지나면은 아무래도 그전보다는 그냥 내 피부로 돌아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여드름 약을 당장 내일 아침에 끊을 게 아닐 거라면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이제 서서히 줄여나갈 계획이시라면 그냥 약을 이렇게 줄이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 뭐 수면이라든지 수분 섭취하는 거라든지 충분한 피부의 수분 공급이라든지 몸에 필요한 영양제를 이제 섭취를 한다든지 유산균을 복용해서 장 건강을 좋게 한다든지 음식을 건강한 거 위주로 섭취하는 걸 시작하신다든지 이런 거를 끊는 과정 가운데에서 같이 실천을 해주시면은 내가 약을 완전히 끊었을 때 그래도 이전보다는 여드름이 덜 나는 그런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여드름 약을 안 먹은 지 1년이 다 돼가는데도 이전처럼 진짜 1년 전이랑만 비교해봐도 그때만큼 그렇게 심하게 뒤집혔던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제가 뭐 고작 1년이긴 하지만 1년 동안 그래도 꽤 많은 거를 실천하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약을 먹으면서 그런 좀 평온한 상태가 유지될 때 좋은 방법들을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은 약을 끊더라도 훨씬 더 좋은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방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단번에 끊어가지고 사실 멘탈이 많이 약해졌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시간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모낭염 관련해서도 꽤 질문을 꾸준히 주시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여드름만 있는 줄 알았지 모낭염은 그냥 뭔지도 몰랐었거든요. 근데 알아보다 보니까 우리 비탐지들이 제가 항상 가렵다고 얘기를 하니까 언니 그거 모낭염인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이제 모낭염이랑 여드름이 같이 있었던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화농성 여드름이랑 뭐 이제 염증성 여드름도 더 잘 번졌던 거고 얼굴에 가려움도 수시로 느꼈던
거고, 그런 이게 좁쌀도 아닌 이상한 알갱이들이 얼굴에 계속 번지는 듯한 느낌으로 얼굴에 났던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방법을 알아보다가 베아로반이라는 연고를 바르면 효과를 보셨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약국에서 이게 한 3,000원 정도 했었거든요. 베아로반 연고를 사가지고 주의사항을 참고해서 발랐어요. 그게 이제 주의사항이 같은 환부에 11일 이상 바르지 말 것, 그리고 많은 양을 사용하지 말 것, 정말 소량만 사용할 것,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그거를 참고해가지고 바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정확히 한 2, 3일 만에 그런 모낭염 알갱이들이 가라앉고 가려움증도 많이 해결이 됐거든요. 근데 그 제품이 아무래도 이제 항생제 계열 연고다 보니까 내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막 양을 정말 뭐 크림처럼 바른다든지 매일매일 사용한다든지 이러면 내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베아로반, 에스로반, 박테로반 이런 연고들 같은 경우는 다 같은 무피로신계 항생제 연고거든요. 그래서 꼭 뒤에 나와 있는 주의사항을 참고하셔가지고 모낭염에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그런 연고들 말고도 저는 이제 티트리 105일 그 스팟 제품을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제품 사용했을 때도 모낭염의 효과를 보고, 각질에 얼굴이 많을수록 모낭염이 정말 심해진다는 느낌을 항상 받아가지고 너무 자주 해주지는 않지만 진짜 정기적으로 각질 정도는 좀 순하게 해주는 편이에요. 피부에 각질이 덮여 있을수록 얼굴이 미친 듯이 가렵고 알갱이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정기적으로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각질 정도는 항상 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언니 턱에만 여드름이 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주세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저의 고민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화농성 여드름이 얼굴에서 가장 많이 나는 편인데 턱 라인, 이렇게 턱수염처럼 항상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정말 심할 때는 귀 속, 귓바퀴까지 날 때도 있었고, 이게 귀 앞쪽에는 그 혈종이라고 해가지고 그 약간 좀 지방종이라고 하죠. 그런 애들 좀 피고름처럼 맺히는 그런 애들도 같이 나기도 하고, 지금도 귀 뒤에도 나는 편이고요. 턱 라인에 이렇게 화농성 여드름이 잘 나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또 여드름 타입에 따라서도 이게 나는 부위가 조금씩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특히 화농성 여드름이 턱 라인이랑 귀 근처에 많이 나는 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약간 건강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턱 주변 요렇게 나면은 이렇게 자궁 관련해서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앓고 계신 분들이 이제 그 확진을 받으시고 야즈라는 약을 처방을 해가지고 복용하신 경우에 그런 뭐 생리통이나 생리 불규칙적인 주기, 그리고 여드름까지, 턱 여드름까지 효과를 보셨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피탐지들도 언니 그 다낭성 난소증후군일 수도 있다고 한번 검사를 맡아보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산부인과 가서 맡아봤는데 저는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생리가 이렇게 하루씩 미뤄지는 경우는 있어도 완전히 불규칙적인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또 생리통은 심한 편이긴 한데 저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턱 라인에 이렇게 나는 경우는 모낭염의 가능성이 있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제가 화농성 여드름이 이렇게 턱 라인에 많이 나는 게 모낭염이 같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턱 라인에 여드름이 나면은 진짜 가려움이 먼저 느끼거든요. 그래서 가려움이 느끼기 시작했을 때 이거 뭔가 내 주변이 불청결하다는 신호구나, 모낭염이 다시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신호구나라고 느끼면서 더 신경 써서 케어를 해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 누워가지고 너무 편하게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정말 꾸준하게 많이 주시는 질문들을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질문들이 있으면은 제가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또 들고 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인씨의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에 더 이쁘고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